김정은의 동선과 스케줄을 짜는 총책이 김여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여정을 통해서 자기 의사가 김정은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북한 간부들이 김여정에게 대단히 집중되는 네네. 이런 현상이 한동안 갔는데 최근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들을 짚어봤어요. 실제로 이제 국정원 분석도 있고, 뭐 건강 이상설 아니면은 암살 가능성, 뭐 여러 가지 때문에 김정은의 유고 사태를 우리도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그 가능성 첫 번째,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권력이 어디로 가냐? 물론 당연히 생각나는 건 혈통승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좀 순조롭게 이양되는 그런 전개일 텐데 역시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 백두산에도 데려간 바로 김주애예요. 김주애 승계설을 일단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단히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네. 김주애로 완전히 지금 가닥이 잡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요 며칠 동안에 북한이 내놓고 있는 예. 여러 사진들을 보면 이제는 서열내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공식 띄우는 이런 사진 정치가 완전히 구도를 잡혀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사진들을 한번 볼까요? 네. 아까 꼽아주셨던 사진들이 있죠. 예. 예. 자, 이런 사진들도 그렇고 저렇게 박수치고 있는 사진은 좀 특이점이 있나요? 지금 보면 앞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원래 김주애가 김정은하고 이제 많이 같이 다니는데 일단 사진을 내보낼 때는 네. 그 중에서 하나씩 다 검열해서 내보내는데 지금 저 사진은 김주애가 김정은보다 한 발 앞서서 나가고 있는 이런 사진이 한 장이 아니라 예. 하루에 석 장을 내보냈습니다. 이렇게 김주애가 앞서 있는 사진.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사진이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요. 네. 바로 왜 김주애가 저렇게 앞서 나가고 있느냐? 그러면 사진 각도를 사진 촬영 기자들이 어떻게 잡고 있느냐라는 사진까지 의도적으로 내놨는데 바로 저 사진입니다. 이건가요? 예. 지금 김정은과 김주애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설주가 다른 간부들은 좀 자제하고 좀 기다리자. 저 사진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자제시키고 세 개 방향에서 사진을 찍는 거를 또 드러내고 해서 찍습니다. 그리고 저 입구에 보십시오. 입구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려는 거를 못 나오게 그 간부들이 나오는 걸 지금 한 사람이 막고 있고 이설주가 뒤에 간부들이 사진에 나오지 못하도록 이설주가 막고 있는 가운데 세 개 방향에서 김정은과 김주애만을 사진 찍는 이런 모습이 오늘도 나왔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 북한에서 지금 현재 김주애를 후계자로 굳히기 위해서 사진 정치를 하고 있다. 바로 이게 오늘 사진입니다. 네. 오늘도 저렇게 드론으로 내리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김주애와 김정은을 중심에 놓고 사진 찍고 뒤에 간부들이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위에서 찍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네. 네. 저렇게 간부들이 나가지 못하고 사진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죠. 저렇게. 마치 무슨 영화 촬영장에서 네. 배우만 찍고 스태프들은 약간 빠져 있는. 예,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제는 촬영 기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준 것 같아요. 누가 앵글에 잡히면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하면 간부들이 움직이다가도 딱 서서 촬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같이 움직이는 이런 동선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저 사진처럼. 그렇군요. 저렇게. 또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 공사님이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사진입니다. 저렇게 사진을 찍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찍습니다라는 걸 또 찍어서 공개하네. 또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렇게 봐라. 우리는 요즘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예. 근데 태 공사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북한 내부 권력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김주애가 만약에 이제 권력 이양이 된다고 쳐요. 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시뮬레이션이 상상됩니까?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로 당장 김정은이 심정은 선포하기 쉽겠죠. 네. 그런데 북한 당규에 의하면 후계자로 공식하려면 당 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네. 당 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원이어야 되는데 당원은 미성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년이 만 18세가 돼야 당원이 되는데 아직 18세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아마 빨리 18세가 됐으면 그래 당원이 돼야 당 전원회에서 공식 후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네. 그게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이런 아마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당규를 또 뜯어 고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대단히 코미디하게 되죠. 아니 미성년자도 당원이 될 수 있다. 예. 미성년자라는 건 결국은
우리 치르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이게 뭐 당이 그야말로 정당이 미성년자들까지도 다 들어가는 그런 뭐 중학교냐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미디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코미디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근데 어쨌든 김주애가 지금 만 12세 우리로 치면 이제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아직 어리고 노동당 당기에도 이제 당원으로 되게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 권력을 이양받는데 무리가 있어서 이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평양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여정인데 일단 눈길을 끕니다. 평양의 저승사자 이게 어느 정도의 위상이 있길래 그렇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김여정의 역할은 뭔가 하면 김정은이가 등장하기 전 1호 행사에서 1호 행사 총괄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김여정이 와서 간부들 서열을 보고 어느 위치에 서달라, 저 행사 대열은 어떻게 움직여달라 총괄하고 본인이 오케이 하면 김정은이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동선과 스케줄을 짜는 총책이 김여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김여정을 통해서 자기 의사가 김정은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북한 간부들이 김여정에게 대단히 집중되는 이런 현상이 한동안 갔는데 최근에는 그 행사 총괄 권한이 현송을 한 데 갔다가 최근에는 김여정이 대단히 힘이 많이 빠지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북한 지금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만 해도요. 저도 취재를 해봤을 때 김정은이 만약에 유고시에는 그래도 김여정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북한 권력의 내부에서 좀 김여정 쪽으로 좀 줄을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제 임기 초창기에는 이설주는 결국은 결혼해서 김씨 일가의 며느리로 아내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니까 내조 위주로 애도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있고 또 김정은이라는 자녀들은 아직 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다음에 김씨 일가에서 그 역할을 할 건 김여정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13년이 지났는데 결국은 이설주도 아내의 위치로부터 이제는 당당히 부인의 위치로 올라섰고 어린 애들이었던 김주애도 이제는 뭐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이제 키람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자기 어머니 이설주보다 더 크고 그렇게 해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성년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변화 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설주가 전면에 나서서 김여정을 견제하는 이런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만약에 6.25 사태가 벌어지면은 리설주와 김여정 간에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툼이 벌어지겠는데 아마 그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해서 김정은이 지금 아마 북한 간부들에게 이 권력 이 교통 정리를 지금 빠른 속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주애로 만약 김주애가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는 김여정을 통해서 김주애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렴 청전은 누가 하느냐 이설주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권력 서열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짧게 여쭤보면은 김여정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여정을 직접 보셨던 거죠? 실제로 보면은 권력을 이양받을 만한 인물입니까? 정책적이나 그다음에 전략적인 마인드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김여정이가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스위스 왔는데 빨리 자기 오빠인 김정은을 도와줘야 하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에 특설반이라는 걸 만들어서 속성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황 판단에서 국정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익하고 의미 있으셨다면 아래 하단에 안내한 자율 구독료를 통해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최근 태영호 TV에서는 AI 실화 영화 봉인된 기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제가 북한 체제의 핵심부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겪었던 수많은 실제 사건들과 당시 그 순간순간 제가 내려야 했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그 당시 분위기를 영화적 서사로 재구성했습니다. 기획부터 이미지, 영상, 편집까지 모든 제작 과정이 AI 인공지능으로 완성됩니다. 그러다 나니 제작진의 노력과 제작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여러분의 커피 한 잔 정도의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 콘텐츠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AI 영화를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월 커피 한 잔 정도의 멤버십을 통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